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6편으로 찾아왔어요. 뒷돼지가 왔습니다. 예쁘죠? 원래 색깔이 조금 더 낮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생각보다 예뻐서 그냥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두 번이 뚫렸는데 그래도 예뻐요. 피피키링 행운을 오리다. 원래는 하이퍼랩스로 빠르게 돌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동네 언니이기 때문에 뒷돼지를 뚫으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좀 뚫어보자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왜냐? 저는 용량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펀딩이 시작하기도 전에 엎어진 썰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시간은 작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가 아닐까. 그것보다 좀 더 이를 수도 있는데 제 기억 속에는 작년은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오니 호스트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오니 호스트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오니 호스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흥선대원군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세국 정책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시골에서 모임을 주로 이 남양주에서 모임을 했던 사람이라서 서울에 있는 호스트님을 잘 만난 일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갑내기 호스트님을 만난 거죠. SNS에서 에세이를 썼으니까 제 에세이를 계속 보던 분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호스트님들을 만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연히 아시는 호스트님이랑 신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기회가 돼서 저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제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고요. 대형 모임을 꾸려가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문토라는 플랫폼에서 그 분야에서 정상을 찍고 있는 썸즈라는 호스트님과도 손을 잡아서 평범한 사람들의 성장 이야기라는 클럽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됐죠. 문토에서는 정상급에서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토의 안방마님이죠. 자기계발 쪽에 제 맘대로 안방마님이라는 호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령 작가님 북토크도 스텝으로 진행을 했었고 교보문고랑 협업을 했었고 재심 전문 변호사님 박준영 변호사님도 모셔봤고 다양한 작가님들도 모셔봤고요. 대형 모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세 명이서 원래 이 평사성이로 문토에서는 꽤나 유명했던 클럽이었는데 암묵적인 리더로 있던 친구가 회사에 원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어요. 거의 나이가 적었던 나이도 아니었으니까 원싱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가 나빠질 것도 없이 당연히 보내줬었고 지금도 친구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클럽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리더가 바뀌면 색깔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검정색을 주로 내는 친구였고 왜냐면 일반화스러운 모임을 많이 했던 친구라서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의 일반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새 부대를 담자 해서 온도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커뮤니티라는 것도 좀 애매한 게 커뮤니티는 그 모임 원들도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대로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니 호스트님들 좀 바쁘고 해가지고 공지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작년 1월 딱 새해 되자마자 인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 간 거죠, 오니님이랑. 근데 아무래도 오니님은 회사를 다니고 본업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변수가 있다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로도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끝날 즈음에 이 모임 사업이 굉장히 뜨는 부분도 있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었고 젠지 세대 자체가 사람들과의 연대가 약하다 보니까 느슨한 연대를 더 추구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임 사업이 뜨는 부분도 있었지만 외부 자국으로도 충분히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이 커뮤니티만으로는 원잡으로 두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에 몰입하는 스타일이라 회사도 제가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게스트들의 만족도를 완전히 버리고 돈에만 가치를 둔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의 굴레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워낙 게스트 중심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사람으로서 계획을 해오고 기획을 해왔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인허 사업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핏에 맞는 걸 기획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둘의 재능을 한번 적어보자 해서 뜬금없이 온이님을 남양주로 불러가지고 우리의 장점을 다 적어보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의 장점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 강의든 뭐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온이님이랑 장점 리스트를 다 뽑아본 거죠. 그래서 모임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 유지로 두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나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핏에 잘 맞는 게 질문 카드였어요. 질문 카드로 그럼 해보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하필 딱 온이님이 이직을 했던 시기였어요. 생각만 하면 슬픈데 저는 이제 질문 카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 파기 시작했죠. 제 상사의 나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 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한국에 있는 질문 카드들 다 찾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하나 찾아보면 엄청 찾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모든 질문 카드를 찾아보고 뭐 디자인 찾아보고 여기저기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걸 찾아봤죠. 디자이너도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엔 디자인이 누가 있는가. 당연히 저희 언니 들어갔었고 예비군으로 2명이 더 들어가서 3명이 총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 카드로 해외에 나가면 어떨지, 뭐 장점 어떨지, 뭐 GPT랑 같이 막 대화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이직을 한 곳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제품을 만드는 건 안 해봤으니까 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펀딩을 시작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펀딩조차도 종류가 좀 많잖아요. 스레드에서도 은근히 능력자들이 좀 있거든요. 스레드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중에서 상세 페이지를 되게 잘 만드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내 질문 카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컨셉 어떤 거 같냐 하면서 막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법 이런 거 물어보고 했었는데 와 이거 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두렵다. 하는 법을 잘 정확히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언니가 제가 원하는 핏을 과연 낼 수 있을까? 지금은 핏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때는 뭔가 의구심이 들었나 봐요. 디자이너이신 분이 제가 원하는 핏에 너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그 친구가 하는 디자인의 느낌이 제 질문 카드랑 쏙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온니님의 사정도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저도 수동적인 상황과 펀딩의 어려움, 그러니까 펀딩하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는 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저도 제품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과 진짜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다음 프로젝트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진짜 어영부영 끝나버렸었죠. 그래서 그때는 펀딩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그 디자이너 하신 분이 이미 작업도 들어갔었고 질문들도 다 정해졌었어요. 근데 그 질문도 되게 애매했던 게 저희가 온도 커뮤니티잖아요. 저희가 월 정기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대중화스러운 질문들도 생각을 했었었고 저희 온도 커뮤니티에 오는 사람들에 맞는 질문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 온도에 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문이 있고 대중화한테 맞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대중화한테 맞는 질문들을 하면 온도 커뮤니티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질문이 안 맞아요. 직접 가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다들 이거 저희
커뮤니티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는 스타일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이 진짜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는 내면 중심의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사실상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과 중형 모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온도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나서 퍼널을 짰었어요. 커뮤니티의 모임을 짤 때는 퍼널이라는 걸 짜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볍게 이 온도라는 곳에 적응할 수 있게끔 가벼운 모임을 만들자. 그게 지금의 월 정기 모임인 대화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겁게 그리고 좀 금액대가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마음을 먹고 도전하라는 의미에서 금액대를 높게 측정한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5만 원이었어요. 그게 가장 고난이도의 모임이거든요. 사실상 가장 가벼운 모임에서 이 온도라는 모임을 느끼고 나서 더 깊이 있는 모임을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은 오니님의 독서 모임에 가서 이 독서를 가볍게 즐기고 오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에 대한 모임도 했었거든요. 나도 나를 모르겠대서 여는 소셜링? 그럼 그 모임에 가서 감정에 대해서 가볍게 들어가서 깊이 있는 사색을 하고 올 수 있는 모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되면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 가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연습을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목표를 좀 생각하고 이뤄보자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인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유감스럽게도 2가지의 모임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이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질문 카드가 엎어졌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었고 제품도 거의 질문 카드로 만들었다가 컨셉을 갑자기 바꿨었어요. 그럼 우리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커플로 넘어가 보자. 커플. 그래가지고 컨셉도 다시 잡았었지만 결국에는 안 했었다. 디자이너 분에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 했지만 저는 그 친구를 죄송하게도 만나지 않고 저희 언니와 함께 하고 있죠. 어찌됐건 지금 유튜브도 저 혼자 하고 있고 제품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썰들이 더 있어요. 저는 이야기 주머니가 굉장히 많고 사연도 많기 때문에 서사하면 동네 언니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야기 바구니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차가닥차가닥 소리 나면서 지금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그 뒤에 이야기가 있죠. 슬프게 그거를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뒤에 다양한 좀 모임을 하다가 스레드에서 친구들을 2분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인 호스트들이랑 일을 하다가 여자인 친구들을 2분을 만나게 돼요. 다시 해방이라는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킹 모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한번 네트워킹 모임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영업 대표님들도 계셨고 굉장히 많았어요. 프리랜서들도 있었고 자기 일에 또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 행사가 좀 잘 됐어요. 그때 대표들을 많이 알 수 있고 대표들과의 커피챗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이었죠. 근데 한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원이 저한테 대뜸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언니님, 제가 동네 언니님을 몇 개월을 계속 봐왔었는데 동네 언니님이 사주를 믿지 않는 것은 아는데 제가 동네 언니님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 결제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사주 한 번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사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썰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에피소드 6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돼지 타공도 끝!